안녕하세요. 채널 임국장의 임국장입니다. 오늘도 동밀이 형과 함께하는 가자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동밀이 형이 에이덱스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덕분에 재밌는 거 많이 구경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방산 산업 중 특히 항공 관련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라는 걸 느껴서 자부심이 생겼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저희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동밀이 형하고 같이 조금 무거우면 무거운 얘기, 남의 나라 비극을 가지고 뭔가 이런저런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들 좀 해소해 보려고 오늘도 역시 동밀이 형 모셔봤습니다. 동밀이 형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동밀입니다. 이야, 또 지난주에 비해서 텐션이 또 굉장히 올라갔고 뭔가 변함이 없는 듯한 모습이 오늘 왠지 이렇게 자세가 좀 딱딱하게 좀 굳어 계신데 뭐 불편한 거 있으세요 지금? 네, 숙제를 좀 해오느라고 머릿속에 못 넣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부담이 되네요 오늘은.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녹화를 끝내고 가는 길에 이제 부탁을 했던 부분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하마스라고 하는 정당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죠.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네네. 정치단체 혹은 테러단체하고 지금 지상전, 국지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좀 위중한 사태이기도 한데 제가 뉴스를 보다 보면서 이게 뭐 어느 쪽 편을 든다라기보다는 갑자기 그 하마스에서 이스라엘 측으로 굉장히 기시감이 드는 그런 공격을 감행을 했더라고요. 네. 이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나라에 막 북한 쪽에서 그 무장 공비들이 내려와서 민간인들을 막 죽이고 만행을 저지르고 뭐 사살당하고 뭐 이런 좀 나쁜 아주 극악무도한 일들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뉴스들을 보다 보면서 개전 초기에 여러 가지 벌어지는 상황들이 그 예전에 그 북한 쪽에서 내려보낸 북계라고 해도 됩니다. 걔네가 우리 괴뢰라고 하죠. 네, 그러면 저희도 이제 북계라고 하겠습니다. 북계가 저희에게 내려보낸 무장공비들에 의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민간인들이 희생을 많이 당했고 그 유명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하는 이승복 선생님, 이승복 선생님 그 당시엔 어린이였는데 그 유명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이승복 어린이를 무참히 신체 일부를 엄청나게 훼손해가면서 돌아가시게 했던 그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시감이 들면서 비슷한 예를 드셨죠. 네네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마스에게 이렇게 별로 이렇게 정이 안 가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이 국지전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건국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설명하면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냥 남의 나라가 아닌 자기가 정착하고 살고 있는 곳에 이스라엘이 어떤 외교적인 어떤 기세를 등에 업고 독립국을 선포를 했죠. 근데 그러면서 기존의 토착민들하고의 갈등이 건국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토착민들은 당연히 아랍계 주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쪽으로는 이집트, 그다음에 이제 북쪽으로는 뭐 시리아, 레바논 뭐 이런 나라들, 특히 이제 그 나라들이 영향을 받는 곳이 또 이집트 이제 죄송합니다. 이라크, 이란 이런 나라들이죠. 또 곁다리 하다 보면 당시에 소련, 또 북한 이렇게 또 연계가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하마스가 나쁘네, 이스라엘 나쁘네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서로의 주장하는 바가 뚜렷한 목표가 다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력을 행사하는데
무력을 행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력을 행사하는데 또 하마스 같은 경우는 뭐 탱크나 장갑차, 비행기가 없고요. 또 이스라엘 쪽에는 또 첨단 무기가 있고 이런 또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편을 들어서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이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아니 근데 일단 왜 선제 공격? 그러니까 그 무력의 불균형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윗이 굉장히 선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무력의 불균형이 굉장히 확연한 그런 상황에서 왜 선제 기습 공격 게릴라전을 개시를 한 거죠? 일단 가자 지구라는 곳이 그 이스라엘 남쪽에 아주 작은 서울시 정도 되게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자치 정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일정 부분 용인하는 그래서 장벽을 쌓아놨죠. 우리 휴전선처럼 뭐 콘크리트 장벽 쌓아놓고 철조망 쌓아놓고 이런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남북으로 좀 긴 편인데요. 이쪽 이제 서쪽으로는 가자지구, 동쪽으로는 서한지구라고 돼 있는데 그쪽에 이제 예루살렘이랑 이쪽을 끼고 있는데 가자지구는 하마스라는 어떤 정파가 지금 잡고 있고요. 똑같이 이제 하마스가 영향력을 미치긴 하지만 중간에 이스라엘이 이제 땅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쪽은 레바논하고 좀 붙어 있거든요. 레바논에는 또 비슷한 무장 정파 헤즈볼라라고 있어요. 그 두 세력이 이스라엘과 어떤 좀 철천지 원수 뭐 이런 억압에 대한 어떤 비정규적인 공격을 감행을 계속 해왔던 상태예요. 근데 이 빈도수가 강도가 점점점 높아지다가 지금 이번 사태까지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이 공격했을 때 대량 학살이 또 예상이 되고요. 또 이스라엘 공격을 안 하면 뭐 하마스나 헤즈볼라 이쪽에서 뭐 보복 공격을 한다든가 폭탄 테러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좀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공격 사태가 지금 벌어져서 두고 보지 않겠다 이스라엘은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미국은 이제 확전이 될까봐 중재에 나선 상태고요. 뭐 보도를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제2의 뭐 비엔남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까지 지금 그렇죠.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하마스 자체가 보도에 보면은 하마스 자체가 팔레스타인 사람들, 팔레스타인 민족하고 다른 별개의 조직처럼 막 표현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하마스는 어디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따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치 정부, 그러니까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너희들이 자치를 할 수 있게 인정을 해주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민족하고 하마스를 구성하는 그 구성원들하고는 민족이 다른 민족인가요? 아니요, 같은 민족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도들을 보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다른 무슨 저 민족인 것 같은 뉘앙스로 보도를 하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좀 불쌍한 처지가 돼버리고 하마스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괜히 피해보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의 기사들이 좀 보여서 그러니까 자치 정부를 구성하는데 그렇죠. 자치 수반이나 지도부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선택해서 만든 거죠. 그렇죠.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 그래서 정파라고 하는 정파 거죠. 어떤 하마스 정파에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일단의 어떤 전쟁을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뭐 이제 민주국가는 어떤 그런 전쟁이나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민적인 동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 대한 것은 없는 게 차라리 낫겠죠. 그래서 하마스도 그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총선에서 40년 동안 집권해온 온건파를 누르고 2006년부터 지금 그 지역을 통치를 하고 있고요. 그 예전에 그럼 PLO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아라파트 의장 계시던 그 시절의 정파가 이제는
하마스로 넘어가 있다라는 그 얘기시죠. 그렇죠. 네. 팔레스타인은 비교적 온건파로 통했고요. 네네. 피에로가. 네네. 피에로는 온건파로 통했고 거기 수장인 아라파트가 네. 한국까지 왔을 정도로 네, 그렇죠. 어떤 외교적으로 좀 인정을 받았던 시기였죠. 그때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이슬람교하고 유대교의 투쟁으로 이제 변질을 시켜가지고 네. 이게 또 그렇죠. 이게 종교로 뭔가를 포장하기 시작하면 이제 뭐 갈 때까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의미잖아요, 이게.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네. 모사드나 이런 첩보 기관에서 사전 징후를 알았냐, 몰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사실은 그런 정보가 입수 분석이 돼도 그 최종 명령권자의 결단이 필요한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뭐 그들만 알 수 있는 거니까 알 수가 없죠. 이번에 초기에 기사들 나올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천하의 모사드가 이 헤즈볼라가 공격하려고 하는 징후라든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전혀 오판하고 있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휴민트의 능력이 뭐 대한민국 국정원 이상으로 강력한 첩보력을 지녔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휴민트라고 하는 것은 인적 자원 말씀하시는 거죠. 상당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몰랐다라기보다 결심이 늦지 않았나. 그러니까 대비에 대한 결심을 조금 타이밍을 놓쳤다. 네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정보기관이 돈 받고 띵가띵가 노는 곳이 아니고요. 그렇죠. 아까 방금 말씀드린 휴민트 조직이 어마어마한데 그 사전 정보를 놓쳤다. 요거는 그냥 알려진 것이고 그렇죠. 놓쳤다기보다 결심이죠. 그 정보를 입수를 하고 그 정보를 파괴하는. 과거에는요. 이런 강력한 무장정파의 어떤 수장들이나 뭐 요인들이 발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사드에서 뭐 암암리에 암살을 했어요. 이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이고 가끔 외신 뉴스 보다 보면은 뭐 어디 뭐 중동 국가에서 모 국가 출신의 과학자가 갑자기 차 타고 가다가 뭐 교통사고나 뭐 폭탄 테러 당해서 뭐 죽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뭐 모사드일 수도 있다. 뭐 모사드나 뭐 어느 국가 기관 단체 요청해서 뭐 가다 뭐 그럴 수도 폭파되는 게 뭐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온건파들만 살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왔었고요. 이런 문제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지적을 많이 당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지적을 당한다 이런 것들은 경제 제재나 이런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한 뭐 수년간은 굉장히 좀 조용히 지내왔던 상황이었죠. 그러게 그냥 늘 외신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뭐 마찰이나 충돌 관련 뉴스 해봤자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이스라엘 탱크에다 돌 던지는 이런 사진 비디오들만 노출되다가 최근에 굉장히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웠던 것이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북괴가 내려보냈던 무장공비들하고 굉장히 기시감이 들었던 그런 장면들이 민간인들이 대피해 있는 방공호에다 대고 수류탄 까놓고 뛰쳐나오는 사람한테 총질하는 그런 장면을 보다가 보니까 너무 섬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동정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뭐 하마스가 뭐 어떤 명분을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영상들을 또 자랑스럽게 그들이 공개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강군이잖아요. 이스라엘군 방위군이라고 하죠. 그런 군사력에 반해서 팔레스타인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고작해야 무장 트럭이라 하는 그런 무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였었는데 그동안 이들이 이제 준비를 해왔던 게 그 한 발당 100만 원 미만의 로켓들을 준비를 해왔던 거죠. 그 어디서 준비를 해와요? 그게 이제 땅굴에서 그 이제 어디서 사오냐고. 그러니까 이 땅굴이 어디랑 연결이 돼 있냐면 이집트랑 많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가 이집트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뭐 당연히 이집트 정부가 지원한 건 아니고요. 몰래 이제 밀수해서 갖고 온 건데 땅굴이 지금 언론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500km 정도, 500km 정도 파여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기시감이네. 이 땅굴 그러면 우리 또 이 트라우마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북한의 북계의 기술자들이 네. 땅굴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요번에 그 모터패러라는 그 패러글라이더로 날아가서 네. 침투를 했던 것도 지금 북한의 지금 전술이거든요. 아, 그 얼마 전에 기사에서 봤는데 네.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면서 남겨둔 패러글라이드 제작용 실이라든지 천 이런 거 가지고 네.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봤어요. 네. 이게 그 개전 초기에 어쨌든 영상들 보다 보니까 네. 가만히 보니까 이 북괴가 벌이는 무장 게릴라, 무장 공비들 스타일이랑 너무 비슷한 게 민간인들에 대한 무자비한 그 만행을 노출함으로써 공포감을 극대화시켜가지고 네. 이 내부에서부터 이 결속이라든지 어떤 저항 정신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심리전까지 벌이고 있는 거 보니까 네네. 이건 북괴 전술이랑 거의 흡사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북한과 연계를 북괴라니까 북한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네. 이 사람이 아직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북괴와 연계설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말씀하신 거 틀리지 않고요.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후방에서 교란 작전을 그렇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후방에서 교란 작전은 네. 우리가 뭐 무기를 들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가짜 뉴스, 그렇죠. 선전선동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사회를 교란시키고요. 네. 그 사회가 교란이 되는 사이에 침투 작전을 준비를 하죠.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패러글라이딩이나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뭐 복엽기 AN2기. 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패러글라이드로 날라오면 정말로 기도 비닉이 유지가 되고 네. 초저고도이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초병들이 발견을 해도 쏴서 맞추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운에 맡길 건데 네. AN2기도 한동안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로 그러니까 이동 수단으로 판단해서 우리 되게 골머리를 앓았었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AN2기가 네. 좀 잘못 알려져 있는데 네. 뭐 옛날에 뭐 나무로 만들어서 뭐 외피는 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글라이더처럼 만들었다 뭐.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네. 엔진은 소리가 엄청 크기 때문에 최종 진입할 때 엔진을 끄고 활강에서 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무서운 점이고 네. 레이더에 다 포착됩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커요 또 AN2기가.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이렇게 이제 북한이 행해왔던 것들을 북괴라고요. 북괴. 네, 북괴가 행해왔던 것들은 네. 비정규적인 방법이죠. 네. 네. 이런 비정규적인 방법에 대응할 수 있는 건 첨단 장비가 아니고 아까 말한 초병의 눈, 그러니까 맨파워, 사람들이 직접 보고 파악해서 공격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우리 휴전선에 있는 초병들의 어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나누다가 보니까 계속 남의 나라의 불행이고 남의 나라끼리의 어떤 불행한 사태이긴 한데 네. 이 전쟁을 지켜보면서 자꾸 이제 계속 기시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표현하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비해서 한번 판단을 해본다면 우리는 어떤 점을 좀 눈여겨서 이 전쟁을 지켜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비정규적인 아까 말씀드린 모터패러나 이런 땅굴이나 이런 전술이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북한이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 자산을 통한 사전 정보 입수가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군통수권자의 그 빠른 결심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정보가 다 들어왔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했을 때 머뭇거리거나 뭐 다른 외교 상황을 고려해서 뭐 액션을 안 취한다거나 이러면 비밀을 계속 제공해서 하마스 같은 사태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저 1대1로 이렇게 딱 그 대입시켜서 판단을 해본다면 네. 우리도 늘 북한의 장사정포. 예. 장사정포. 요즘 방사능 얘기를 하도 하다 보니까 예. 장사정포. 이게 지금 하마스 애들이 이스라엘 땅에다가 갖다 꽂았던 그 미사일들과 거의 흡사한 느낌을 받거든요. 네, 유사하죠. 근데 네. 물론 장비는 장사정포는 아니지만
요번에 지금 아이언돔 무력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얘기를 꺼냈어요. 네. 기사 개전 초기에 기사 내용 중에 아이언돔이 제대로 발휘를 못했다. 그래서 피해가 더 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어떤 얘기예요, 그게? 이게 기사가 잘못된 거죠. 기존에는 하마스나 이런 조직들이 이스라엘의 그런 로켓 공격을 할 때 2,000발 정도, 많아야 2,000발 정도고요. 2,000발도 사실은 이번에는 5,000발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이번에도 2,000발이라고 그러는데 아이언돔의 개수가 모자랐던 거죠. 아이언돔이 기능을 못한 게 아니고요. 아이언돔이 막을 수 있는 숫자보다 많이 날아왔던 거죠. 야, 그러면 아이언돔이 어느 정도 방어를 진행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날아오니까 방어를 못한 거다. 그렇죠. 과부하 걸린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아이언돔이 없죠. 한국은.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거 있잖아요. 패트리어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진짜 이만큼만 지키는. 그럼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이나 뭐 국방부나 이런 중요 시설만 지키는 거지. 우리 동네에는 안 지켜주겠죠, 물론. 당연하죠. 그러면은 100발도 없다고 그러는데 100발도. 패트리어트가.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대비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판 아이언돔 개발 중인데요. 개발 중이에요? 네네. 지금 세팅된 게 아니고. 네네. 개발. 그러면 장사정포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네? 아니죠. 그럼 뭐예요? 장사정포 대비는 에서 이제 프리에이티오라는 작전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네. 이거 뭐 공개된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찾아보시면 언론에 있습니다. 프리에이티오.